음, 갑작스럽게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더 세인트 요양병원, 제가 지금 간담회를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어, 오늘 간담회에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던데 그 한 분이 이제 보호자세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아마 가족을 모셔놓고 간병 부담 때문에 되게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 이 간병비 급여와, 그러니까 간병비를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저희가 내년 총선에 제시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정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아마 본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간병제도가 좀 바뀌어서 국가가 책임을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약간 뭐 목이매 하시던데 정말로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간병을 개인에게 맡겨놓으니까 한 사람이 간병인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그 사람은 이 환자 한 명만 이제 맞는 건데, 뭐 저희 아주 가까운 가족도 간병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간병인을 써본 일도 있고. 그런데 1대1이다 보니까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병원에서. 그게 너무 힘들고, 비용을 많이 지급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4시간을 풀로 대기해야 되니까 그 간병 보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 간병인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만 써야 되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또 한 명만 담당을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간병인 구하기도 어렵고, 간병인은 너무 힘들고, 개인은 비용 부담 때문에 그야말로 뭐 가족들 간에 의절하는 상태,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심지어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포기해서 왜 간병 안 했냐 라고 해서 유기치사 방치해서 사망하게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아버님 간병하다 포기한 청년이 결국 징역 4년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병살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병인 한 명이 사실은 한 명만 24시간 할 필요가 없거든. 아니, 24시간 하면서 한 명이 한 서너 명, 많게는 한 4~5명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간병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급할 때 이제 긴급 대처, 사실 몇 명을 동시에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쉽게 말해 아주 공동으로 고용을 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 n분의 1 나눌 수가 있잖아요. 환자 4명이 환자 4명이 3명을 고용한다. 그래서 8시간씩만 한다, 하루에. 이러면 1인당 500만원씩 이렇게 안 줘도 되잖아요. 충분히 비용을 주더라도 나눠내면 되니까 간병인 구하기가 일단 쉬울 거고, 또 간병인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우 낮죠.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공공
일자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동으로 고용을 해서 시스템으로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일부를 지원해주면 일자리 생기죠. 또 개인 부담은 줄어들죠.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개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제도로 만들고 일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유도하고,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살자, 각자 책임이다 이렇게 방치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관계 부처들이 좀 나서서 제도로 만들고 공동으로 간병을 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해주고, 또 간병하시는 분들 4대 보험도 가입하게 해주고, 일정한 그 노동 환경, 일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또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주면 전 지원자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일자리 없는데 지금 간병인 한 명을 구하려면 한 500만 원씩 든다고요. 왜냐면 24시간을 풀로 대기해야 되니까. 근데 노동 시간도 줄이고 보험도 혜택을 주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총선에서 공약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 전국이라 이제 예산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부에 이전에도 그런 시범 사업 시도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다 삭감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매우 모두에게 도움돼요. 국가 재정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고 개인 부담도 줄이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나이가 드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 듣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로 아까 나오다 보니까 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는데, 그 대의원 제도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번 혁신위원회는 1대1로 해야 된다. 초 등가성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대의원이라고 90표, 권리당원은 1표. 이게 뭐냐? 1인 1표 권리에 따라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이 된다. 이런 제안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 이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실제로 진척이 좀 없어요. 저도 그런 약속을 했죠. 전당대회 때 당내 민주주의, 당원 중심 정당,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를 못 냈던 것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당대표를 맡고 나니까 역시 그것도 여의도의 일부일 텐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 했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은 정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척변의 상황? 뭘 해도 되는 상황? 이럴 때 뭐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어렵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항을 극복하고 일거에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계획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 국가도 아니고, 예를 들면 총재가 지배하던 과거의 그런 정당도 아니어서, 어쨌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사실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도 뭐 이견이 당연히 있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도 뭐 다양한 분들이 참여. 중앙위원회는 더 하죠. 당원들 뜻만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 어쨌든 제도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내 통합의 문제 때문에 당의 이견이 적지 않고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모든 걸 싹 고치면 좋지만, 이번에 이제 부분적으로 타협해서 이제 반발짝 나간 거죠. 20대 1 미만으로 하자. 사실 20대 1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여름 이전에 논의할 때는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전혀 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당헌 개정하는 기회에 이제 그 부분도 타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뭐 90대 1 이렇게 되니까요. 20대 1 미만으로 전중에서 정하도록,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당헌 개정하는 중인데, 역시 제가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대1 이런 거 주장하시는 당원분들은 20대 1이 뭐냐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쪽은 왜 지금 그거 손대냐, 뭐 그게 급하냐 이러는데, 아마 내년에 가면 전당대회 앞두고 왜 손대냐 뭐 이러겠죠. 왜 지금이냐는 사실은 적절한 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당대회 가까이 돼서 이해관계가 막 충돌하는데 그때 규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반발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했는데, 하여튼 양쪽으로부터 제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에 대한 비판, 비난,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표현을 잘하셨는데,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선비의 서생의 문제의식, 여러분 이상 좋지요.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람직한 뭔가 미래상,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아주 오래전에 유토피아, 천국이 됐겠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상을 가지고 있죠. 어쩐들 왜 꿈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뜻대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뜻대로만은 안 되더라.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이니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 이게 적절히 잘 조화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었죠. 저도 사실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부에서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상과 현실을 조화해야 되겠죠.
100%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100%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이 이상과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한 발짝씩 나가야죠. 좋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냥 꿈, 주장에 그치겠죠. 지금 정치 상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인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타협, 대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막고 있긴 한데 국회까지 지금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현실의 엄혹함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과 현실 그 중에서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쟁들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의 역할을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진단도 다를 것이고 대처하는 방안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한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하나의 생각만 관철되는 조직이 아닌 거죠. 군대, 관료 이런 데는 상명하복하니까 하나의 생각만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의사가 전 조직에 그대로 관철돼요. 상명하복, 하나의 생각만 있는 그런 조직과는 달리 당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당이잖아요. 당, 무리, 이 생각하는 사람, 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출신 저런 출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리라고 하는, 무리당 아닙니까? 무리. 당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죠. 생각들은 다양하고 다양한 의사 표명 표출이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죽은 정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혼자 일방적으로 걸어갈 수도 없죠.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대의원 제도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우리 당원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일단 한 발짝 가고 다음에 또 한 발짝 더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결국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논쟁들이 좀 벌어지고 또 이견들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서로 이해 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어디? JJ님이 이기는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어,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을이 좋아하는 분이 TV 토론을 많이 해주세요 했네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의원제는 폐지돼야 됩니다. 우리 롤렉스님. 그래도 법률상 대의원제도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내의 이제 일부 반론도 조금은 일리가 있는데 대의원 전국 대의원은 이제 전당대회 때 투표하는 게 거의 유일한 권리 행사거든요. 그런데 투표가 권리당하고 똑같다 이러면 이분들이 뭐 중앙대의원은 그럼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냐. 뭐 그 말도 조금은 수용할 바가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안 보나요? 탈조겔 탈조겔님이 서울에 보면 안 보나요? 개인적으로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단체로 한번 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국민들께서 호평하고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일부러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도 한번 같이 따로 보면 되겠죠. 의견들이 많네요. 이게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도 많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의견도 꽤 있네요. 결선 투표제 해야 됩니다. 병리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하여튼 신중하게 저희가 논의해서 경선과 관련해서야 최대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거기 더하기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훌륭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어쨌든 선거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이겨야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여러분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민기영님이 그냥 그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건 봐봐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국회로 왔는데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또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